자, 보시죠. 다음 이제 177쪽입니다. 177쪽에 3장 3절 허가 신청을 보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그 본 절차요. 그러니까 그의 둘째 줄. 당연히 건축하려면 허가 신청을 넣어야죠. 곧 보겠습니다만 허가 신청 때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짓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땅이나 아니면 사용권을 가진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 허가부로가 뭘 보고 때려요? 그 사람 관상 보고요? 아니죠. 족상 보고요? 아니죠. 도면을 보고, 도면이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허가 신청을 읽고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아니면 불허가, 허가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고,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가 사용 승인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허가 신청이요. 허가 신청 때 대지 확보하고 도면을 떼야죠. 그러니까 A가요. 그러니까 101번 땅 대지 확보하고 그러니까 도면 떠서 허가 신청 넣습니다. 불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요? 그 땅 팔아야죠. 새 땅 사야죠. 새로 도면 떠야죠. 허가 신청 넣습니다. 불허가 떨어졌어요. 뭐 하면 되고요? 그 땅 팔면 되죠. 다시 대지 확보하고 땅 사서요. 도면 떠서 허가 신청 넣죠. 불허가 떨어졌습니다. 뭐 하고요? 그 땅 팔면 되죠. 그래서 새 땅 사고요. 그러니까 도면 떠서요. 허가 신청 넣죠. 불허가 떨어졌습니다. 뭐 하면 되고요? 그 땅 팔면 되죠. 이게 80%예요. 건축 허가 신청에서 허가 떨어지는 게 20%, 불허가가 80%입니다. 건축이 없다는 게 건축하는 시공하시는 시공자분들이 뭐 이것저것 좀 이렇게 고집을 피는 것도 있고 속색이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알 수가 없다고요.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를 개인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복잡한 거죠. 근데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 정식 절차가 있기 전에, 사전에, 정식 절차가 있기 전에 사전에 미리 물어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사전에 결정 신청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은 확인 신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 신청 하는데 정식 절차가 있기 전이니까 정식 절차의 핵심은 뭐예요? 대지를 확보하고 도면을 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도면을 뜨지 않아도 되고 인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을 뭐 법에서 제대로 친절하게 써놓을 리가 없죠. 이걸 숨겨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101번 땅에 3층짜리 학원을 짓고 싶다고 치자고요. 근데 뭐예요? 땅 살 필요도 없이 도면 뜰 필요도 없이 물어보는 거죠. 신청을 합니다. 저쪽에서 관청에서 대답을 하죠. 그 땅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A는 뭔가 큰 난리가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중개업소 가면 땅들 많잖아요. 아저씨 그 땅 안 된대. 다른 땅 얘기 줘봐. 줘봐봐. 그래서 다시 해서 물어봤어요. 105번 땅 물어봤어요. 안 된대요. 에헤이 아저씨 좀 좋은 거 좀 알려줘. 좋은 거 좀 꺼내줘봐. 그래서 121번 해서요. 됐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떤 부담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고 만약에 관청에서 그게 이제 된다고 하면 그 땅 그게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정식 절차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정식 절차 몇 년 안에 들어오라고요? 2년 안에 정식 절차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때 미리 다 물어본 다음에 확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땅 사서 도면 떠서 허가 신청 들어오면은 이 개인 민원인의 부담은 엄청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공무원들은 이거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얘기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 봉사를 하시고 국민들이 편해지는 게 그게 무슨 제도라고요? 사전결정 제도입니다. 그리며 첫째 줄이요. 대지 확보해야죠. 도면 떠서 허가 신청 넣습니다. 허가 받으면 다행이죠. 20%밖에 안 된다고요. 불허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표가 지금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5칸이라고 치죠.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칸에 네모가 쳐져 있고요. 네 번째 칸 불허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둘째 줄이요. B. 대지 확보하고 도면 떠서 넣었는데 불허가 떨어지면 B 팔면 되죠. 다시 C 사면 되고요. 그래서 불허가 떨어지면 또 뭐 하면 되고요. C 팔면 되죠. 다른 땅 사서 허가 신청 넣고요. 불허가 떨어지면 뭐 하면 되고요. 그 다른 땅 팔면 되죠.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런데 표의 셋째 줄 이제 대지 D 하지도 않고 도면 뜨지도 않고 뭘 할 수 있다고요? 사전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 사전결정 또 사전심의 신청도 있는데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대지 확보하고 도면 떠서 허가 신청, 정식 절차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사전 결정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칸이요, 부결 떨어지면, 그러면 에이 아저씨 뒷땅 안 된대야. 딴 땅 알아보, 딴 좀 줘봐봐. 그래서 이 땅 알아봐서 다시 사전 신청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확보하지 않고 도면 뜨지 않고 하게 된다. 큰 혜택입니다. 동그라미 1번 해설. 건축 관련 법령이 90여 개가 있어 일반 건축허가 신청자로서는 일일이 개별 법령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건축주가 토지 매입, 도면 작성 전에 입지 규주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어 국민 편의를 향상시킨 제도이다. 동그라미 1번.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건축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신청하는 거죠. 작은 1번.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게 이번 관계부문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된대요, 안 된대요 물어보는 거죠. 2번 건축물의 규모, 3번 허가받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 동그라미 2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인의 심의나 어찌고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하나 물어보는데 나중에 덜컥수 걸릴 수 있는 걸 미리미리 물어보면 더 좋은 거죠. 동그라미 3번. 관청 내 공무원들 쌍모의 건축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그러니까 땅에 대한 법 100개,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 관련된 법 한 3, 40개는 걸리겠죠. 공무원 싹 모이는 회의를 개최한다. 날짜 없고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동그라미 4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이 있으면 입지,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 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넘기기 전에요. 외울 건 아니고 7번요. 딱 요 정도 물어보고 딱 요 정도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땅에다 그러니까 종이장 한 장 던지고요. 이 땅 이거 돼요? 안 돼요? 그거라고요. 101번 땅에 3층하고는 된대요? 안 된대요? 입지, 규모, 용도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5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2년 안에 본 절차 들어와야 된다. 2년의 효력기간은 해당 기간 중에 법령의 재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전결정 받은 내용은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전결정 통지받았다고 건축할 수는 없다. 7번요. 당연히 대지, 도면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가 있는 거죠. 정식 절차가 있고 그냥 사전에 된대요, 안 된대요 물어보는 겁니다. 2번. 분양 대상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 신청 전이나 후에 심의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아무튼 애매한 제도가 됐습니다. 7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청에서 국민에게 허가 불허가 때리는 거는 허가 기준이 다 정해져 있죠.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를 때리게 됩니다. 따라서 허가 기준대로 처리하는 거니까 여기에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허가 불허가를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요.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 심의를 받아야 될 게 있다고요. 그런데 보시죠. 이걸 안 하고 여기 들어가서 대지 확보하고 도면 떠서 허가 신청 들어갔는데 심의 때 부결할 수도 있죠. 그럼 뭐 하면 되고요? 그 땅 팔면 되죠. 딴 땅 사서 다시 넣고요. 부결되면 또 뭐 하면 되고요? 그 땅 팔면 되죠. 또 딴 땅 사서 넣고요. 부결 떨어지면 뭐 하면 되고요? 그 땅 팔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면 되지만 그 심의에 대해서 미리 물어볼 수 있으면 더 개운한 거죠. 그래서 사전에 나중에 덜컥수 여기서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전에 심의를 신청해서 심의에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땅으로 알아봐야 되고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덜컥수를 미리 확인받았으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그거 귀찮아. 난 이거 내가 책임질게. 장담 내가 장담하지. 문제 없.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건 내가 책임지면 돼요. 귀찮아. 나 그냥 이때 들어갈게요. 하고 싶은 사람은 이때 하면 되고요. 정식 절차 때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전에 심의 신청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가 편한 대로 하라고요. 어디 가는 사람들은 미리 확인을 받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붉은 2번, 동그라미 1번. 지방건축인의 심의대상 일부인 다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주 선택에 따라 건축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이나 신청한 후에 정식 절차 때 간략 설계도 설정부에서 수도자 쌍구수구청장에게 건축인의 심의를 신청해야 된다. 1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어찌고 저찌고 작은 2번. 심의받도록 한 경우
작은 3번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분양 목적 하나 빼면 나머지는 거리 아니고요. 괄호 정식 설계도면은 심의 통과 후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할 때 제출하며 설계도면이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에 따라 허가 불허가 결정된다. 심의 신청 때에는 정식 도면이 아니라 간략 설계도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생략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래서요 사전에 미리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시죠. 건물 짓는데 손바닥에다 건물 지을 수는 없죠.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뭐가 있어야 되고요. 대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굵은 3번 대지 소유권 확보. 동그라미 1번 해설. 공유지분자의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는 경우 공유지분자의 수, 공유지분의 80%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주택법,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하고 똑같은 제도입니다. 주택법에 있던 것을 여기다가도 복사를 해왔다고요. 다음 쪽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손바닥에다 건물 지을 수 없으니까 땅은 있어야 되죠. 단 다음 경우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어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손바닥에다 건물 짓는다고요? 사용승인 때까지는 땅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요. 땅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니까 땅을 다 확보하지. 아직은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못했지만 문제없이 다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 미리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1번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100% 확보한 경우 대지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용권을 갖고 있으면 잔금만 치르면 언제든지 소유권 넘어오는 거죠. 이 사용권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분양 목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분양 목적은 선분양도 있고 일이 어수선하게 꼬인다고요. 안 됩니다. 2번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표하지 않은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80% 이상 동의를 받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인 경우 쪽수 5분의 4, 면적 5분의 4만 있으면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예요? 나머지 걸 뺏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의 걸 뺏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두 글자 수용.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한두 명 소수자 거 뺏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매도 청구라고 하는 거죠. 매도 청구로 이해질 겁니다. 3번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아 30세 이상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주상복합 건축하기 위해서 대지 소유권 확보, 대지 매도 청구를 위한 사용권 확보 규정을 준용한 권리관계를 증명한 경우. 4번 건축하는 대지에 포함된 구기지 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 양해할 것을 확인한 경우 아직 잔금만 남아있다고요. 5번 건축물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공용부분 변경 그 아래 참고요.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의결권 4분의 3 결의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거기는 몇몇 사람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다수가 결정했으니까 그 리모델링 등 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공유지분자 수, 그 다음에 지분 5분의 4, 5분의 4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동그라미 2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이제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건축물 대지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공유주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돈 주고 뺏는 거죠. 근데 민법 쪽 보니까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게 아니라 뭐고요? 시장 가격, 시가로 뺏는 거죠. 이용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되고 동그라미 4번 셋째 줄이요. 연락이 안 되면 신문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으로 본다. 그 5분의 1 되는 사람, 기분 안 좋다고 안 받으면 동그라미 5번 첫째 줄 끝에 그 사람이 주는데 안 받으면 어디다 맡기면 돼요? 법원에 맡기면 되죠. 법원에 공탁하고 착공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있고 다음 쪽 와서요. 180쪽에 지금 그래서 이 허가 신청 때 지금 대지에 대해서 보신 거죠. 굵은 4번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안전영향 평가 후 건축허가를 한다. 생략하죠. 나온 적 없습니다.
굵은 5번 건축허가 신청.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건축허가를 받으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국토부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이런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하고 있는 신청서, 구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질문 보시죠. 정식 절차 때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고요. 땅과 도면이 들어가죠. 땅 얘기했고 도면이 들어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끝에 그 설계도서, 도면이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인 거죠. 뭐 그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은 원스톱 서비스 그걸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받는 날부터 2년 내 정식 절차에 들어와야 되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사전결정 요력이 상실된다. 건축인의 시민반자가 심의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아까 여기 사전심의도 있었죠. 역시 2년 내 정식 절차 들어오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 신청에 대한 걸 보셨고요. 다음 이제 허가이죠. 3장 4절 허가. 뭐 출제 횟수요. 어쩌다 한두 군데 띄엄띄엄 나왔었고 뭐 3번 나온 거 다 한 군데밖에 없죠. 두세 번, 두 군데요. 뭐 동그라미 1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 등 23개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영어로 뭐고요? 원스톱 서비스. 당연히 서류 내는 거죠. 첫 번째 점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두 번째 점 허가권자는 이 의제사항에 대해서 해당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되며 관계기관장을 요청받으려면서 15일 이내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기관장은 관련 처리 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주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건축법부터 시작해서 다른 법도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스톱 서비스 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첫째 기관에서 서류를 그냥 뭉개두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니까 며칠 내 의견을 제출해라. 여기서는 15일 그러지 않으면 무견 없는 것으로 친다. 뭐 이쪽에 처음 제시한 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 건축주는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시죠. 뭐 무슨 해서 허가를 받았거나 그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것을 변경하려고 한다고요. 변경하려면 뭘 해야 돼요?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해야 되죠. 세 번째요. 근데 변경 중에 무슨 변경이요? 경미한 변경이면 허가보다 좀 더 낮춰서 신고보다 좀 더 낮춰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변경 때 그 절차 그대로 밟는다.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줄여준다. 하시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첫째 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근데 어찌고 저찌고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갈 일은 아니고요. 됐습니다. 뭐 동그라미 4번 넷째 줄에 한 번 나왔는데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5번 아까도 있었죠.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책임자, 빵에 갈 사람 변경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건축 중에 있는 거 사고 파는 거 그건 당연히 허가는 아니고요. 자본주의니까 당연히 자기들끼리 사고 팔 수 있는데 빵에 갈 사람 목록은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3장 5절 이제 허가를 받았으면 건축을 하면 되죠. 허가받은 대로 건축하면 됩니다. 굵은 1번 착공신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허가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이제 지난주에 보셨던 거 건축허가권에서요. 허가받았으면 그러니까 건축 몇 년 내 착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2년 플러스 1년 내에는 착수를 해야 되죠. 2년 플러스 1년 내에 착수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지금 뭐 착공신고가 있는 거죠. 착공신고가 있습니다. 근데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허가받은 게 있고 착공신고하는 게 있고 건축물 착공하는 게 있고 지금 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착공신고한다.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여기는 또 뭔 3일이냐고요. 아까 5일로 했으면 다 5일로 가지. 아무튼 뭐 이런 건 그냥 빼죠. 관계없습니다. 착공신고요. 그 아래 표요. 표의 첫째 줄에 첫째 줄
운전면허 100명이 받았습니다. 차 100대 가나요? 운전면허 따놓고 장롱에 넣어놓으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100명이 땄다고요. 근데 그 운전 안 할 수 있죠. 두 번째 칸의 첫째 줄이요. 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면 그게 70명. 그러면 70대가 다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책임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뭐요? 어디 출장 갔거나 아니면 그냥 난 집에서 그냥 잘난다. 집 앞에 딱 마을버스가 딱 집 앞에 도착했어요. 뭐 귀찮게 버스 타고 차를 끌고 다니느니 마을버스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차량 운행은 60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쪽수만요. 100명, 70명, 60명 이해되시나요? 됐죠? 첫째 줄이에요. 공인중개사 합격 100명입니다. 100명 사무실 열어요? 면허증 따고 자격증 따고 가게 안 열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중개업 등록한 사람 70명, 실제로 중개업하는 사람 60명일 수 있는 거죠. 건축 허가받은 게 100제곱미터, 아니 100만. 착공 신고하는 게 70만. 마음이 바뀌어서 착공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착공 신고한 게 70만. 착공 신고는 했지만 하다가 포크레인이 고장나서 안 돌아가거나 중간에 생각이 바뀌거나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건축이 60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만 갖고는 건축 허가만 갖고는 건축 정책을 펼 수가 없다고요. 착공 신고가 있어야 그 허가받은 게 100이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게 70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가늠을 잡아야 건축 정책을 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실제적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에 양괄호 2번 특수구조 건축물은 심의 거치고 착공한다라고 하는 건데 생략합니다. 다음 쪽 와서요. 굵은 2번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죠. 그냥 제목 그대로예요. 건축 공사를 할 때 현장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죠. 안전하게 잘 관리할지 안 할지 못 믿게 또 개꼬리 돈 묻어라. 예치금을 묻어라 라고 하는 거죠. 법 다 지켜야 됩니다. 위해 방지 조치를 해야죠. 법을 위반했다고요. 울타리 안 치고 애기들 들어가서 놀고 다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울타리 치라고 명령을 때렸다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울타리 쳐야죠.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그러면 관청에서 제가 울타리 안 치고 애들이 계속 다치고 있네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관청에서 가서라도 직접 울타리를 쳐야죠. 대집행 들어갑니다. 대집행은 개통대비로 진행되는 거죠. 개고장, 통지서 날리고 대집행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돈 받아내는 게 이런 건들이 많을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미리 묻어두게 한 거죠. 예치금 어느 정도 건축하는 사람에게요.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사람에게 공사비의 1%를 미리 묻어두게 했고 문제 없으면 나중에 돌려줄 거고 문제 생기면 그 돈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허가분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신고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미관계선 안전관리 필요한 비용 예치금을 공사비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토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기업은 믿을 수 있죠.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2번 착공신고 이후 건축의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 이미 그 철골 빨갛게 녹슬었죠. 거기다 붙여서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요. 건축 쪽에 서면으로 고지한 후 예치금을 사용해서 공사 현장 미관,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안전패스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3번이요. 감리, 도면대로 제대로 하는지 불법자재 쓰는지 아닌지 그걸 감독하는 게 감리이죠. 그거 5칸이요. 첫 번째 칸 감리자를 누가 집어 넣을 거냐. 행정청에서 넣을 수도 있고 개인 행위자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칸 개발사업, 덩어리가 큰 공익사업이죠. 개발법이니까 개발법 4글자 누구요? 지정권자, 국시대가 대부분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세 번째 칸 정비사업,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니까 관청에서 감리자를 넣는 겁니다. 정비법은 대부분 시장군수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건축법은 사익사업이고 소규모라고요. 그냥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죠. 그래서 건축주가 감리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도 소규모 중에 소규모일 때는 허가권자가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건데 곧 보도록 하시고. 5번째 칸 주택법 사익사업이지만 대규모이죠. 1000세대 아파트. 그래서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집어넣죠.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고 또 도시형 생활주택 경우에는 집장사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요.
누가 감리자를 지정하냐고요. 첫 번째 칸 누가 집어넣는다고요? 건축주가 지정하는 거죠. 근데 건축주가 그러니까 뭐 자격증만 있으면 친구든 사돈이든 지정해서 돈 주고 감리하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요. 소규모 건축물은 소규모예요. 그러면 이 건축주가 돈이 많아요, 적어요? 돈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감리가 엉망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63빌딩 무너지고 대한민국에서 50층 무너진 거는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조그만 것들이 문제여서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소규모들은 건축주가 경제적 여력이 작아서 잘 안 할 수 있으니까 허가권자가 소규모 건축물, 분양 목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관청에서 감리자를 넣어주는 거죠. 물론 돈은 누가 내야 되고요. 건축주가 내야 되고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어느 한 명 정해서 나성동, 이쪽 1구역 여기 소규모들은 당신이 쭉 다 감리하세요 라고 이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설계자는 그림 그린 사람이고 감리자는 감독하는 사람이죠. 도면이 제대로 된 건지 엉망은 아닌지 또 도면대로 제대로 짓는지를 따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가 지를 감독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칸 설계자는 감리자에서 제외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세 번째 칸 뭐 신기술에 적용하거나 역량을 갖춰져 있거나 공모에서 합격 선정된 자 같은 경우는 설계자도 감리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전체 내용을 그 두 번째 표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양과 1번 문장 점 건축주는 셋째 줄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서 감리를 하게 한다. 다음 쪽에 양과로 2번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정한다. 동그라미 1번 위기 중에 불구하고 다음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감리자를 지정한다. 동그라미 2번 다음 각구의 어느 안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양과 3번이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절차.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 웬 또 느닷없는 시도지사요. 시도지사 화살표 앞으로 뽑아서요. 건축사 자격증 쓰시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격시험은 지방마다 달라요? 전국시험이에요? 전국시험이죠. 합격증은 누가 내줘요? 시도지사가 내주죠. 그래서 건축사 자격증도 누가 내준다고요? 시도지사가 내줍니다. 그러니까 건축사 명단을 누가 잡고 있어요? 시도지사가 잡고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모집 공고를 거쳐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게 있죠. 그래서 이런 소규모 건축물 하면은 뭐 약간 좀 이제 지역의 봉사 의미도 봉사는 아니지만 돈 받고 하는 거지만 하는 사람이 있죠. 무슨 찌그만 걸 못 얻어가. 그런데 가지지 마. 직원들한테. 그런 건축사도 있겠고요. 찌그만 업자들 중에서는 뭐 그거라도 해서 지역의 안면도 넓히고 관청하고 관계도 돈독히 하고 그런 거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시도조사가 모집 공고를 거친다고요.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 해당 건축물 건축주는 착공신고, 이게 좀 소규모 건축물이죠.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신청한다 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3번 그래서 감리자를 지정하고 위 명부에서 지정하고, 동그라미 4번 시험 나온 거 없으니까 외울 거 없죠. 동그라미 4번 허가권자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할 때 감리 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 감리 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감리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 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 승인을 해야 된다. 이 돈 줘야죠. 돈도 안 주고 사용 승인 받아놓고 지는 분양인데 돈 벌어 나가고 그 사람은 왜 나한테는 돈도 안 주고 지네들끼리 기분 나쁘고 그럴 수 있죠. 됐습니다. 185쪽에 3장 6절 사용 승인이 있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 검사, 어디서는 사용 승인, 또 어디서는 사용 검사, 똑같은 말이죠. 붉은 1번 전체 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사용 승인. 부분 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첫째 줄이요. 다 전체 검사, 부분 검사 다 됩니다. 둘째 줄이요. 근데 국토개법 개발행위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이 세트로 가야죠. 개발과 조경환 이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과 환경과 시설이 세트로 가야 되니까
국토계획법에만 부분검사가 없고 그것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개발법 부분검사 됩니다. 정비법 부분검사 되죠. 건축법 부분검사 되고 주택법 부분검사 다 됩니다. 저 밑에서 둘째 줄이요. 지금 건축법 보는 중이죠. 건축법 전체 검사가 사용승인. 그런데 뭐로도 사용승인 받을 수 있다고요? 표 밑에서 둘째 줄이요. 건축법 전체 검사 두 번째 칸 전체 검사 전체로 사용승인 받는 거죠. 뭐로도 사용승인 받을 수 있다고요? 표 밑에서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둘째 줄 건축법 두 번째 칸 전체 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지금 자리는 집으셨나요? 표 밑에서 둘째 줄 두 번째 칸이요. 예, 사용승인이죠. 뭐로도 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동별로도 사용승인 받을 수가 있다고요. 신청 들어오면 며칠 내에 검사에 들어가고요. 7일 내에 검사에 들어갑니다. 부분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세 번째 칸 부분검사를 임시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공사 끝내라고요. 2년 안에 끝내고 좀 더 연장해 주겠다. 동그라미 1번 건축주는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동별로도 사용승인 받을 수 있다. 부분검사가 따로 있는데 그거 말고 동별로도 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자, 허가권자를 사용승인 신청받은 경우에는 7일 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쉼표 검사기간이 몇 달기를 얼마나 걸리는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한 뭐 10달 걸려서 합격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내준다. 그러니까 신청 들어오면 7일 내 검사를 하는 거죠. 7일 내 사용승인서 내준다. X. 동그라미 2번 건축주는 사용승인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분검사 임시 사용승인 얻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시 사용승인 기간 부분검사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대형 건축물 안방공사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년 플러스 연장 안에 그러니까 나머지 공사 끝내라고요. 세상에 있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이제 부스러기 사항들입니다. 뭐 지문 하나짜리들이죠. 굵은 2번 행정청의 업무 양과로 1번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시청에 방문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 등본 떼는 거 말고 시청에 방문하신 일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방문하셨습니까? 건축 때문에 방문했습니다가 80%예요. 그래서 건축 관련 창구를 따로 만들어 놓으라고요.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건축 종합 민원실을 설치 운영한다. 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둘째 줄 그러니까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건축물의 발생을 위반하고 위반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그러니까 적법한 유지 관리를 지도하기 위해서 건축 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양과 2번 동그라미 1번 시군은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대지 현황 구조 내력에 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군구는 다음 사유로 건축물 대장 기내용 변경되면 그러니까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개인이 하는 건 등기 신청, 관청이 하니까 등기 촉탁이죠. 그러니까 1번 지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것을 개인에게 맡겨줄 수는 없잖아요. 관청에서 일괄 처리를 하는 겁니다. 2번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 사용승인 내용에 이러저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럼 그 이제 그 변경된 걸 정리해 놔야죠. 괄호 신규 등록은 촉탁하지 않는다. 신규 등록은 등기법 131조 뭐라고 되어 있고요.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한다고 되어 있죠. 3번 철거신고 철거 다음 멸시로 멸시신고 된 것들에 대해서 관청에서 확인을 해야죠. 재산세 안 내려고 나 건물 없어졌는데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다 관청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뭐 양보라 3번 소규모 주택의 유지 관리 지원이 있고 내용 없고요. 다음 쪽에 굵은 3번 사용 승인 이후 유지 관리 양보로 1번 뭐 유지 관리 뭐 제대로 잘 유지 관리하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점 넷째 줄점 소유자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설비를 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동그라미 2번 건축 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됐습니다. 나머지 보지 마시고요. 건물 만들었습니다. 전기 넣어요? 안 넣어요? 전기 들어오죠. 당연히 건물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과로 2번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동그라미 1번 다음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해야 된다. 1번
다중 이용 건축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2번 집합건물법 어찌고 저찌고. 3번 4번 어찌고 저찌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동그라미 1번에 작은 1번 다중이용 건축물 등등이 있었죠. 10년이 지나면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하는 게 있었다고요. 동그라미 3번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정기점검 2년마다 한 번, 필요하면 수시 점검. 동그라미 4번 생략하고요. 다음 쪽 가세요. 양보하러 3번 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정기점검, 수시점검 대상이 아닌, 그러면 대규모예요? 소규모예요? 소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 사용 승인 후 20년이 지나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직권으로 안전점검할 수 있고, 해당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는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아까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정기점검, 수시점검. 그 다음에 양보하러 3번 동그라미 1번 두째 줄 끝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안전점검, 시군구가 안전점검. 동그라미 2, 3, 4 생략하고요. 양보하러 4번 이제 건물이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거죠. 철거신고, 멸실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는 내 뜻을 갖고 철거하는 거죠.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신고한다. 동그라미 2번 소유자 관리자는 제1로 멸실됐으며, 멸실은 자연의 힘으로 멸실된 거죠. 그래서 놀러 갔다 왔더니 우리 집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신발 들고 땅을 내리치면서 뭐부터 하고요. 아이고 세 글자 며칠이요? 30일, 위는 3일까지 신고한다 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3번 생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건축 절차와 이제 후속 조치, 관청의 뭐 이러저러한 조치까지가 있죠. 아무튼 여기서 사용 승인, 이제 그거는 그 주택법의 사용 검사로 이어지게 되고, 그 틀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189쪽에 사장, 특별 건축 구역 등이 있습니다. 먼저 굵은 1번, 특별 건축 구역이라고 하면, 국토부에서는 디자인 자유구역, 그렇게 불러요. 멋지게 지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요. A-4 우리나라 이제 1번, 2번 특별건축구역인데, 뭐 강남 세곡동 쪽이죠. 거기 뭐 보금자리, 옛날 보금자리, 지금은 공동주택. A4블럭, 뭐 일반적인 아파트하고 똑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동과 동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비 오는 날 부침개 들고 옆동 갖다 주기가 아주 편하게 돼 있다고요. 애기들 뭐 동 사이로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놀겠죠. 할머니들은 또 이거 창문 열고 이놈들아 시끄러 나가서 놀아. 그러실 테고요. 오른쪽은 우리나라도 이런 아파트 한번 보자고요. 뭐 산이 흘러내리듯이 건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겠죠. 아무튼 멋지게 지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양보 1번 특별건축구역 지정, 동그라미 1번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법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 지도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건축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테니까 멋지게 지어보라고요. 위 그림의 왼쪽 A-4블럭이요. 동과 동 사이가 다 통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그림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가 뭐예요? 건폐율이죠. 그래서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멋지게 지어보라고요.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한다, 통합 적용한다. 동그라미 2번 군사기지야 뭐 도대체 국방부 장관하고 알아서 하겠죠.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3번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는 지역. 볼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얘기죠. 보전 땅, 콘크리트 붙지 마라 하는 땅에다가는 여기를 멋지게 지어보자 라고 하는 걸 정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보전 땅에는 뭐 이것저것 풀어줄 테니까 멋지게 지어봐라 라고 하는 걸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하지 말라고요. 자연공원, 설악산 국립공원이요. 그 다음에 접도구역, 길 바로 옆에 땅 건축하지 말라고요. 보전산지 건축하지 말라고요. 거기는 아예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양보하로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특별건축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점,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관청에서 다 검토해서 봐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지.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완화는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규정에 대해서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비율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한 동마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구역 전체로 멋지게 하나. 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부설 주차장 설치, 공원의 설치에 대해서는 전체로 하나 멋지게 한다. 무슨 조그만 돌덩이 2개, 쇠바퀴 3개 용접해 놓지 말고 단지 전체 멋진 미술작품. 그러니까 그래도 이 동네만 돼도 지금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상가 땅이 크니까 건물도 크고 주차장 들어가는 도 크잖아요. 어디 오래된 구도심가 보면 지하 주차장 있는데 지하로 들어가려면은 이걸 들어가야 돼 말해야 돼 그냥 드드득 다 선거져 있고요. 그러니까 다 긁어놨고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구역 전체에 다 터서 큰 통짜 주차장 하나. 그다음에 공원 앞에다 찌그맣게 하지 말고 요 앞에도 큰 좀 이 정도면 제법 규모가 있는 공원이죠. 그런 것들을 설치하라. 동그라미 4번 생략합니다. 특별건축구역 멋지게 지어봐라. 동그라미 1번 적용하지 않거나 동그라미 2번 완화 적용, 동그라미 3번 통합 적용한다.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미관지구내 특별가로구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목에 있는 미관지구 내를 삭제하시죠. 그러니까 미관지구만이 아니라 다른 데로도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냥 특별가로구역, 카페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거리에 이리저런 탁자들 내놓고 카페거리들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테라스에서 이렇게 좀 뻗어놓고요.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서 이 법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미관지구에서, 니은번 경관지구에서, 디귿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미관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서 다음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그러니까 길 옆에 땅의 일정 구역을 그러니까 특별 가로구역, 카페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1번, 그러니까 여기는 셋째 줄에 미관지구,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초점이지, 작은 1, 2, 3, 4는 별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작은 1번,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 그러니까 대지, 건물이 뒤로 빠져 있으니까 그 앞에 딱 빈자리가 있죠. 거기에 책 테이블 놓고, 탁자 놓고 카페거리가 되는 거죠. 2번,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한 지역. 어차피 기본 틀은 놔둔 채로 좀 손댈 겁니다. 리모델링이죠. 만약에 어느 곳에 신도시를 만든다고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한다고요. 싹 철거하고 새로 거기에 뭔가를 짓는데 거기다 카페거리를 만들 리는 없죠. 거기는 이런 카페거리가 아니라 신도시를 만들 때 상업지역에 어느 공간을 카페거리로 지정해서 카페거리를 새로 만드는 거지. 지금 있는 것 같이 있던 것들 여기를 이쁘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요. 여기는 전면 철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길가 쪽을 이쁘게 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인 거죠. 3번 보행자 전용 도로, 사람들 오고 가니까 카페거리. 4번 문화지구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 그걸로 특별가로구역은 다 끝이고, 동그라미 2번 특별가로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건축구역, 넷째 줄 끝에요.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저것 그러니까 통합적용, 완화적용,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규정들에서 필요한 것들은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 디자인 자유구역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굵은 2번 특별 가로구역은 조그만 거니까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가 있는 거죠. 다음에요. 굵은 3번 그러니까 건축협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단어 몇 개만 혀에서 소리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기 전에 그러니까 다음 쪽 가서 다른 걸 하나 잠깐 보고 오시죠. 192쪽 제일 아래요.
192쪽 제일 아래 동그라미 7번의 세 번째 점. 그러니까 민법 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 그러니까 건축물을 축조할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선으로부터 뭐 반메다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 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0.5m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 뭐 우리 건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건물, 그러니까 대지 경계선은 이쪽으로 0.5m, 또 옆 건물도 0.5m, 그 사이에 1m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쫙 붙이지 말라고요. 답답하다고요. 그 정도는 띄어라. 그 공간에 뭐가 있어요? 에어컨 실외기하고 쓰레기 더미밖에 없죠. 뭐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에어컨 실외기 몇 개나 쓰레기 공간밖에 없고 흉측하게 죽어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답답하게 하지 말자는 거죠. 191쪽이요. 다시 앞쪽. 그래서 왼쪽 그림, 그러니까 건축협정 없습니다. 대부분 지역이죠. 건축협정 제도 자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건축협정 체결된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땅에다 내가 건축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해야죠. 관청에서 요거 지켜라 요거 지켜라. 알아서 그건 지키게. 그거 말고는 내 땅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법에 어긋나지 않게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반메다는 떼야 되잖아요. 대지경계선에서 0.5m 이상은 떼야 되고 그래서 양쪽 합치면 1m 죽은 공간 생기고 그러니까 1m 거리가 생긴다고요. 대지마다 불이야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불이야 도망가자. 얼마는 도로에 접해야 돼요? 2m 이상은 도로에 접해야 되죠.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맹지 불났을 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한 땅에 물론 한 필지가 큰 땅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대지가 큰 땅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이 그림으로 보면 뭐 그 9만 원짜리 9만 원 건물 오는데 지하층 뭐 만들어봤자 파는 값만 더 들어가지 쓸모도 없죠. 뭐 주차면 한 면, 두 면 겨우 자기 차 들어갈 정도입니다. 오른쪽 그리며 건축협정을 체결하자고요. 그러니까 민법의 계약에 그러니까 공법의 도장이 얹어지는 겁니다.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지금 오른쪽 그리며 이건 어느 누가 땅을 다 돈 주고 사들인 게 아니에요. 계약이라고요. 협정을 체결한 거죠. 소유권 이전 계약이 아니라 토지 이용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협정을 체결한 거니까 4개의 땅이 있어요. 그리고 4동의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각각 4개의 땅, 각각의 땅, 각각의 건물이 있는데 협정을 체결하면 그 4개 대지를 한 덩어리로 봐주고 4동 건축물을 맞벽 50cm 이내로 하면 그걸 한 덩어리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지가 그러니까 2m 이상 도로에 접하면 되고 그다음에 하나로 봐준다고요. 한 동 건축물의 큰 지하층, 한 덩어리에 그러니까 큰 주차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는 그러니까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물 지었을 때 불이야 도망가자. 사람들이 도망갈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2m 이상은 도로에 접해야 된다. 여기가 1.5m, 2m가 안 되면 불났을 때 도망갈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건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마다 도로에 2m 이상은 접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 건축협정 한 덩어리로 봐준다고요. 4개의 대지를 한 덩어리로 봐준다는 거죠. 7번 보시죠. 건축법 도로가 있습니다. 협정을 체결한다고요. 여기 이 땅이 있고 건축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뒤에 있는 땅들은 도로에 접해 있어요? 접해 있지 않아요? 접해 있지 않죠. 접해 있지 않으니까 이쪽에 따로 도로가 없으면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할 수 없죠. 얘도 지금 2m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얘도 건축할 수가 없죠. 얘만 건축할 수 있고 나머지는 불이야 도망가자.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뭘 체결하면요?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이 협정을 체결한 곳에 여기가 5개, 25개, 합쳐서 26개가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26개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한 덩어리로 봐준다고요. 한 덩어리로 봐주니까 그 한 덩어리 여기 2m 접해 있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건축할 수 있다고요. 저 어디 외곽에 도로 없어서 건물 못 짓고 있는 땅, 길가 쪽 길쭉한 거 하나 사서 협정만 맺어놓으면 다 건축할 수 있는 거죠.
26명일 필요는 없어요. 한 명도 나중에 곧 보겠습니다만 요 땅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B인데 이 땅만 나중에 C가 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도 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디까 건물 못 짓는 땅 다 그냥 협정만 매기면 다 건축할 수 있다고요. 건물 못 짓는 땅 뭐 10분의 1 건물 짓는 땅 그것의 10배는 뛰게 되죠. 아무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고, 자, 이게 이제 건축협정입니다. 그래서 양구 1번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특별한 예외가 주어진다. 그게 목적이자 효과인 거죠. 먼저 동그라미 1번 해설. 도시민 건축물의 정비를 토지중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등이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 대지, 분할 면적, 그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그림은 초점은 아니에요. 내 땅인데 누가 뭐라고요? 한 사람이 하나의 대지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건축협정은 여러 개의 대지를 민사상의 계약에다가 공법의 도장이 얹어져서 정해진 대로 쓰게 하는 거죠. 단지를 지정합니다. 단지를 지정하면 뭘 내고요? 도면을 내는 거죠. 관청에서 사가 나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요? 아닌 거죠. 그렇다면 세종 신도시와 같이 신도시를 만들 때에는 관청에서 그 전체를 다 사서 한 덩어리 만들고 그 한 덩어리에 대한 도면을 내는 거죠. 판교 신도시요. 930만 제곱미터 한 덩어리로 도면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도면에 의해서 싹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신도시죠. 그 다음에 단지를 정해서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하는 게 지구단위계획 제도이죠. 그거보다 좀 작게, 개인들끼리 알아서 하는데 관청에 도장을 받아서 한다고요. 내 땅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규모나 그 성격, 규제,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건축협정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 셋째 줄점이요. 아까 민법에서 50cm는 떼야 된다가 있었죠. 셋째 줄에 있는 점, 맞배기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인 벽을 말한다. 벽을 가깝게 붙였다고요. 점, 맞벽의 한 형태로 합벽이 있는데 거리가 빵센치라고요. 빵센치는 뭐예요? 이 벽을 이 건물, 저 건물에서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한 동이 아니죠. 위에 건축협정이요. 4개의 필지에 그림이요. 그림의 오른쪽 4개의 필지에 4개의 동이 있는 겁니다.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축물 등기부, 대장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합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밑에서 넷째 줄 동그라미 2번. 협정을 체결해서 둘 이상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 건으로 봐준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협정 인가를 받은 협정구역에서 인접한 대지에 대해서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건폐율, 부설 주차장 설치, 개인 하수처리 시설 설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협정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한 덩어리로 쳐준다고요. 둘째 줄 가운데 건폐율이 있었죠. 그래서 그 문장 아래 괄호 용적률은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두 개의 대지에 대한 용적률 통합 적용은 곧 다음에 보실 뭐로 가는 거고요. 결합 건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제목만 보고 오시죠. 한 장, 두 장 넘어와서요. 197쪽에 굵은 4번 결합 건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름들만 구분하시면 돼요. 앞에 다시 두 장 앞으로 오시고 앞에 구역이요. 특별 건축구역, 특별 가로구역.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건축협정, 그 다음에 결합건축이 따로 있습니다. 서로 약속을 맺는다고요. 그런 얘기고. 동그라미 4번. 어찌고 저찌고 하면 동그라미 4번 넷째 줄 이것저것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건축협정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등등 규정을 동그라미 5번 넷째 줄 끝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7번
그럼 이제 기타 더 세부적인 것으로 가니까 빼죠. 이상이 있습니다. 다음 쪽 표요. 통합적용의 검은 바탕 중에 건폐율은 통합적용이지만 용적률은 아닌 거죠. 그 바로 왼쪽에 있듯이 용적률 통합적용은 결합건축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 표에 그러니까 오른쪽 칸 완화 적용.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요. 동네가 이쁘게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화 적용이 됩니다. 양권 2번 건축협정 체결 대상 지역. 동그라미 1번 토지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소유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시작할 때는 민사계약이니까 전원 합의로 시작하는 거죠. 전원 합의로 다음 구역 지역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번 끝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2번에 정비사업 6가지가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3번 끝에 존치지역. 4번 끝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전부 싹 철거한다고요. 아니 신도시 전부 싹 철거한다고요. 거기다가 보시자고요. 어디를 싹 밀고 거기다 새로 올리는데 그 싹 밀 곳에 있는 초가집, 귀화집 몇 집들 협정 맺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뭔가 남기고 손대는 곳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다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위 각구의 지역 구역에서 두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 정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한 사람이 땅 10개 갖고 있으면 지가 지땅에다가 협정 맺을 수 있다고요. 땅마다 매매가 따로 될 거잖아요. 필지 단위로 매매되므로 여러 필지에 대해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음 쪽 오시고 양구할 3번 건축협정 이러저러한 내용이 포함되겠죠. 어지간한 거 다 포함됩니다. 다음 쪽에 양구하러 4번 협정의 인가. 민법계약은 민법계약이고 공법에 도장을 받아야 되죠. 동그라미 1번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협정서를 작성해서 시장구청장,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민법 도장만이 아니라 공법에 도장이 있어야 공법의 효력이 시작되는 거죠. 서로를 강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다 생략하고요.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요. 아까 앞쪽에 시작할 때는 전원의 합의로 시작했습니다. 동그라미 5번 협정 체결자, 협정 운용의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로 협정 인가권자의 폐지 인가를 받아야 된다. 마칠 종 내려면 과반 동의에 의해서 마치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6번 협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협정을 체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완화 적용받고 혜택을 받았죠. 혜택 받아놓고는 2달도 안 돼서 우리 협정 끝. 이제 다시 우리 빠이빠이.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죠. 완화만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 동네를 이쁘게 만들고 이쁘게 유지한다는 목적을 깨는 겁니다. 일정 기간은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협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한 착공신고한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협정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20년은 이쁘게 쓰고 20년 지났으면은 이리저리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때 협정 마치고 각 건물로 개인 소유로 협정 이제 규제하는 내용 없어지고 각 개인 건물에 대해서 알아서 써라. 혜택 받은 거 20년은 써야 된다. 20년은 이쁘게 유지해라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양고로 5번 생략하고 다음 쪽 와서요. 양고로 7번 건축협정 집중구역 있습니다. 여기는 그 앞에 하나를 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195쪽이요. 195쪽에 양고로 4번 건축협정의 인가.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시군구의 인가를 받는 거고 이 경우 인가 신청받은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 땅 10개 우리 이렇게 해볼랍니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래 그런 내용은 멋지다 괜찮다. 심의를 해서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 인가를 하는 거죠. 다음 쪽 가세요. 196쪽에 양과로 7번 집중구역. 동그라미 1번 인가권자는 협정의 효율적 체결을 통한 도시의 기능, 미관의 증진을 위해서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지역구역의 그러니까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동네에서는 협정 맺으면 이것 도와줄게, 더 도와줄게, 더 도와줄게, 더 도와줄게. 이 동네는 협정을 그러니까 좀 많이들 하라고요. 그런 얘기죠. 어떻게 도와주냐면 동그라미 4번. 뭐 다른 건 이제 도와주는 것도 또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별도 내용이고 동그라미 4번. 건축협정 집중구역 내에 그러니까 여기는 건축협정을 많이들 하시라고 건축협정을 몰아서 도와주겠다는 거지 한 건의 건축협정이 아닌 거죠. 그 안에서 각각 건 어디는 10개 땅, 어디는 5개 땅, 어디는 20개 땅 한 건 한 건의 건축협정이 동그라미 2 건축협정 집중구역 전체에 대한 시민행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개별 건축협정 한 건 한 건에 대한 건축인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심의를 생략해서 그래 좋다. 이거 우리 동네 뜻에 맞아. 바로바로 하시라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건축협정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보시죠. 굵은 4번이요. 두 개 대지에 대한 용적률 통합 적용 결합건축이 있고 그 결합건축에 대한 협정 결합건축 협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4번 제목에 끝에 있는 결합건축 협정과 건축협정은 다른 거예요. 건축협정은 지금 앞에 3번이 건축협정이었고 여기 4번은 뭐예요? 결합건축인 거죠. 결합건축이고 그 결합건축에 대한 협정 문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론의 TDR, 뭐 개발권 양도제, 뭐 트랜스퍼, 뭐 디벨롭먼트 라이트 어찌고 저찌고 뭐 그런 거 배우셨죠? 우리나라 TDR 적용되나요? 우리나라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적용 안 된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다고요. 용적률 팔아먹을 수 있게 됐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그러면 TDR이냐? 그건 아니죠. TDR은 이 지역, 저 지역, 두 지역 간의 문제라면 이건 하나하나 필지 간의 문제니까 뭐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혼해서 그 시험 문제를 내기는 진료도 어려울 거예요. 대한민국에 적용되지 않는 제도는 TDR. 뭐 이거 갖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지는 못할 겁니다. 아무튼 보시죠. 그러니까 이 뭐 용적률 200%가 허용되고 다 2천까지 짓는다고 치죠. A, B, C 2천까지 짓습니다. 근데 A는 돈 없으니까 나는 1,000만 지을란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C는 남는 게 돈입니다. 만을 짓고 싶은데 법에 의해서 2천까지 못 짓게 되잖아요. 2천까지밖에 못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돈을 못 벌겠다고요. 그래서 건설회사들 돈 벌 수 있게 넘겨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에서 A와 C 몇 미터 이내일 때에만 100m 이내일 때에만 그러니까 A 땅에 올리는 용적률 그 용적률에 따른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그러니까 뭐 200%라고 하면 50%를 C에게 판다고요. 그러면 C가 그걸 돈 주고 사서 제가 2,500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용적률 파는 겁니다. 용적률 파는 거 허용해준다. 양구 1번 그러니까 결합건축 동그라미 1번 해설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 리모델링 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신설하여 건축 투자시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건설회사 돈 벌자고요. 그게 목적입니다. 점 노블량 건축물로 일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 대지 간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함. 동그라미 2번 다음 지역에서 대지 간 거리가 100m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 정하는 범위에 있는 두 개의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첫째 줄 100m 이내, 둘째 줄 3개만 돼도 계산이 복잡하다고요. 안 되고 두 개의 대지에 대해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한다. 용적물을 팔아먹는다. 1번 끝에 상업지역, 2번 끝에 역세권 개발구역, 3번 끝에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사업 건물을 싹 철거하는 게 아닌 거죠. 4번 둘째 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위 대지에서 두 개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인 경우에도 합의에 따른 용적률의 통합적용, 결합건축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가 지 땅 어차피 땅 대지 단위로 필지 단위로 매매가 되니까요. 근데 여기는 그 관청에서 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건축 허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결합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이 명시된 결합건축
협정서를 첨부한다 라고 되어 있고, 뭐 동그라미 2번, 3번 생략하고요. 양구라 3번, 그러니까 결합건축의 관리. 동그라미 3번, 결합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다시 앞쪽 그림 보시죠. 197쪽 제일 위에 있는 그림에 오른쪽 A가 50% 500제곱미터 팔았습니다. C가 그러니까 50% 500제곱미터 사서 2,500 지었죠. A와 C 사이에 결합건축 A와 C 사이에 계약이 있는 거죠. 그 협정이 있습니다. 협정 체결해서 2,500 받고,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서 협정 끝내고 협정을 깨면 C는 2,500 지어서 쓰고 있고, 그러니까 A는 협정 깨졌으니까 나도 이제 2,000 지어 먹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유지는 돼야 된다고요. 다음 쪽 와서 양구라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양구라 3번에 동그라미 3번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단 결합건축 협정서 용적유지원을 종전대로 환원하여 신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00을 남겨둔 채로는 안 되고 2,500에 500을 깎아내든지 아니면 새로 짓든지 해서 각각 2,000, 2,000으로 돌아가는 건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결합건축 협정서를 폐지하는 경우 결합건축 협정 체결자 전원이 동의해야 됩니다. 그 밑에가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전원이 동의, 그 위에다가 두 개의 대지 쓰시고요. 아까 이쪽 결합건축은 뭐였어요? 두 개의 대지였죠. 그러니까 뭐 혼자 뭐 얘기하는 건, 혼자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전원이 동의가 결국 두 명 뿐이니까 두 명이 알아서 하는, 두 명이 정하는 거라고요. 두 명이 동의해서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허가권자는 용적률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하고 폐지를 수리해야 된다. 그 500 더 얹어놓고 뭐 어찌고 저찌고 장난치는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됐습니다. 그냥 그 그림 한두 가지와 이름 네 가지요. 1번 특별건축구역, 2번 특별가로구역, 1번 디자인 제약구역, 2번 카페거리, 3번 건축협정, 4번 결합건축. 네 가지 이름만 알아두셔도 어지간한 문제들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5장 이하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